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안 오네요. 밑에 남부지방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지금 주식시장 뭐 3,000포인트까지 갔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인생 뭡니까? 바닥 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또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도와 달리 반복적으로 계속 일이 엇나가거나 뭐 운이 나빠서 안 되거나 뭐 엎친 데 겹친 뭐 설상가상 그죠? 우리가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은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이 머피의 법칙은 1949년도 미국 항공 엔지니어 에드워드 머피에서 나온 유래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내가 주식을 팔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탁 올라가고 그죠? 내가 안 사면 상한가 막 세 방 가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박자를 못 맞춰서 그렇거든요. 우리의 고유의 박자가 뭐가 있습니까? 네 박자가 있잖아요.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그죠? 근데 자꾸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영화 보면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 영화를 보면 해리가 완전 자충우돌인데 일이 안 돼. 그죠? 막 이렇게 되는데도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느냐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느냐면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셀리의 법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머피의 법칙보다는 그러니까 이 셀리의 법칙은 뭡니까? 우연히 그죠? 뭐 유튜브를 다 켰는데 그 유튜브에 뭐 이 종목 하늘까지 날아간다. 그것도 머리킨 무슨 유튜브가 딱 있어. 그걸 봤는데 진짜 그 종목이 막 하늘까지 날아가. 그리고 막 상한가를 뻥뻥 쳐. 이거는 셀리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는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이 관리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식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보조식품 있잖아요. 건강 보조식품. 비타민 A를 비롯해서 A, B, C, D, E 막 쫙 다 있고 뭐 오메가3다 뭐다 뭐 엄청 많으시죠. 평균 한 두세 개는 드시죠. 많이 드시는 분은 한 10개도 드시고. 그리고 또 규칙적으로 뭐도 하십니까? 운동도 하고 뭐 피부 관리하고 뭐 엄청 관리는 잘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크게 살아 빠진 부분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보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좀 여러분들이 위급한 상황이나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뭐 저 버디킨 방송 들어가지고 D&D 파마텍 샀으면 바로 다음날 상한가인데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뭐하러 이거를 샀어 하면서 막 머리를 쥐어박고 손가락을 잘라야 돼. 이게 아니고요. 어떤 케어를 해줘야 되느냐면은 셀프 텔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주식시장 3,000포인트가 근데 너 돈 너무 많이 잃었지.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괜찮아. 돈 많이 잃어도 괜찮아. 그거 너 목숨하고 바꿨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직 시간 많아. 지금은 100세 시대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럼 지수가 3,000포인트 왔는데 이제 다 온 거 아닌가요? 아직 2,000포인트 더 갈 자리가 있어. 아직 먹을 자리는 많은 거야. 그리고 주식시장에 머니킨이 있잖아. 전설적인 인물. 그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수익이 날 텐데 무슨 걱정을 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자기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면 이렇게 셀리처럼 셀리의 법칙이 늘 행운이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셀리의 법칙을 찾아서 한번 가보자고요.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 3,000포인트 넘었습니다. 우리가 2,300포인트에서 금방 700포인트가 왔죠. 그런데도 어떠냐면은 누구나 다 수익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이 주식시장을 어디에 비유를 하느냐면은 전쟁터에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규칙적인 군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떠냐면은 병사들이 뭡니까 힘을 도와주는 사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전쟁 나갈 때 보면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지금 우리 시장에 3,000포인트를 가도 이 주식시장에서 군기는 잡혀 있는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배우자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행운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가장 이제 핵심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그 지역화폐 뭐 추경 관련해서 그죠? 물론 이제 추경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어떻게 됐냐면 시간에 막 하한가를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코나이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재료가 발생하기 전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죠? 미리 움직여요. 미리 움직이고 그 재료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재료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 추경해서 20조가 되느냐 30조가 되느냐 더 많이 되면은 더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시장에서 반영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소멸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 옵션을 걸었잖아요. 뭐 지역화폐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아니면 신용카드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캐시카드로 받든지 뭐 이런 어떤 제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약간 조금 악재성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충격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뭐 코나이라든지 뭐 웹캡시라든지 뭐 유라클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었거든요. 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이 뭐예요? 안정적인 이런 거잖아, 그죠? 미국 시장에서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안정적이면은 원화의 가치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원이면 1,000원의 가치인데 물론 이제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쪽에서는 수수료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투명화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해외를 송금하거나 이럴 때 이제 좀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지금 움직였던 게 뭐냐면은 지금 금요일 날 그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3인방이 주도를 했었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파이널 게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튼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나타내줬고 그전에는 LG CNS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신규 종목이지만 단기간에 그죠? 그 앞에 또 뭐 알체라라든지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거 AI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종목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뭐 미투온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지켜볼 그런 어떤 종목들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창에 넣어두시고 좀 살펴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한 종목들, 뭐 이제 오브제를 필두로 해서 그죠? 알체라, 뭐 상한가를 두 방, 세 방 막 이렇게 막 만들었죠, 그죠? 뭐 여러 때 같으면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뭐 솔트록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또 상승을 많이 했던 포바이포라든지 이런 종목인데 또 생소하게 그죠? AI 관련한 종목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순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뭘 좋아한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상형이 누구라고 했어요. 처음 만난 여자라고 했듯이 주식시장도 항상 신선한 걸 원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이렇게 그죠 좀 해먹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 때가 묻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 밑에서 벌벌벌벌 기고 있던 놈을 그냥 이렇게 막 그죠 돌려 세우는 이런 어떤 전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테마가 형성됐을 때 새롭게 나오는 그 테마를 여러분들께서 집중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은 반도체는
사실 얘가 이제 뭐 20일 날 그죠? 뭐 반도체 관련한 뭐 컨퍼런스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움직였는데 그 역시도 보면은 좀 PI가 좀 끼가 많아서 그 앞에서 신규 상장했을 때 종목들이 좀 잘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SKC가 뭐 그전에는 또 필옵틱스가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종목들이 조금 시세를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갖춰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사실 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하고는 다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도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 방향과 좀 진행 방향이 비슷하고 그리고 또 이 매수 주체가 보면은 지금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매수 주체가 누굽니까? 외국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 원전 관련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이 시장의 주도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처음 이렇게 싹 올라올 때 이 보면은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를 발휘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부터 2만 원에서 지금 6만 원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조정의 깊이가 어떠냐면은 깊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속 뭘 기다리고 있죠? 조정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도주는 뭐냐면 조정을 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단기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경제방송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정 시 매수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털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가는 종목은 오일스를 타는 종목은 어떠냐면은 조정을 보는 그 순간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기 고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가 목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금요일 날 3,000포인트를 빵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이 판세를 잘 읽어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시장이 유동성 장세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고객 예탁금도 뭐 67조에서 뭐 살짝 내려가서 뭐 64조 이렇게 됐지만 돈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불질러져 있는 이 시장은 유동성 장세는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죠? 예를 들어서 6만 원짜리가 뭐 나는 뭐 4만 원 오면 사겠다. 그건 끝난 종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정이 얕고 지금 원전 관련한 종목 한전기술이라든지 뭐 그죠? 한전 KPX라든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진엔텍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애들이 뭐 갑자기 상한가를 빵빵 쳐줘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 주느냐면은 급등주의 패턴으로 움직여주는 게 있고 어떤 종목은 주도주로서 찬찬하게 그림을 그리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잘 해석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잘 참고하셔서 관심창에 두시고 다음 주에도 한번 전략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그죠? 제가 있는 밴드 유튜브, 그죠? 또 이델리 TV에서 하는 유튜브.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죠? 제가 하는 이런 성향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요. 제 유튜브, 밴드 이런 데서만 잘 해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불편하지 않게끔 시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제 방송을 보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요거를 좀 살짝 바꿔야 돼요. 지금 왜 지금 제가 연령대를 보면은 한 65세에서 70대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이 고정관념이 너무 딱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거?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방송.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방송이었대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거 목표가 얼마,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뭐 내재가치 완전 짱이에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거에 너무 목매고 뭐 환율이 어때요, 뭐 어때요, 미국 시장 어때요,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여기에 너무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제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벗어났을 때 여러분들께서 뭐가 되느냐면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다른 방송에서는 그런 경제 방송을 하느냐? 그게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매뉴얼. FM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줬을 때 어떻게 해요? 방송을 하는 그 사람도 뭡니까? 그게 없고 데미지가 없고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을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왜 그거 안 가냐? 이렇게 막 항의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싹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 뭐 어쨌든 딱딱 얘기하면은 그죠? 이만큼 올라있는데도 막 올라가잖아. 그게 왜 그렇느냐? 수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이 수급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빨리 이해해야만 저 종목 저 전문가 나와서 하는 저거 저렇게 올란 거를 또 얘기하네. 저 사람 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렇게 상승한 것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TV를 보면서 대부분 이렇게 경제방송 때 저 바닥에서 벌벌 끼는 거 뭐 차트를 보면 너무 예뻐. 막 갈 것 같아. 딱 저점 같아. 가든가요?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가 되고 5,000포인트가 되고 10,000포인트가 간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뭘 몰랐을 때? 수급을 몰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3인방이 딱 이렇게 주도주로서 이렇게 딱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타점을 잡아가지고 하면은 굳이 내가 바닥에 안 사도 되겠습니까? 10% 20%의 수익 구조가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승률을 높이는 방법 딱 3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종목 선정.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무슨 종목이 갈 거라는 그 종목 선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종목 선정이 됐을 때 이것이 기술적 흐름으로 내가 어디에 타점을 잡아줘야 되냐 이거죠. 어디에 매수를 잡아줘야 되고 어디에 매도를 잡아줘야 되고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게 뭡니까? 선수도 마찬가지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선수들도 자기들이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황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멀쩡히 잘 가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3차 세계대전이 팍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어때요? 주가 팍 내려가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필요하느냐면 대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응. 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보유 종목이 엄청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1개가 됐다가 2개가 됐다가 10개가 됐다가 나중에 100개까지 자기 계좌에 그런 뭡니까? 계좌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대응을 못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머피의 법칙 있잖아요. 그죠? 이 머피의 법칙은 뭐예요? 나는 이 주식을 샀는데 그거를 곧대로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럼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산이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니야. 내가 산 이 주식은 반드시 올라갈 거야.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안 파는 거예요. 예, 안 팔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좌가 그냥 녹아들듯이 깡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3번이라고 봐요. 대응. 특히나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대응 전략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장이 가는 종목이 매일 이래 갑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스테이블 코인, 어느 날은 뭡니까? 지역화폐, 어느 날은 기주사, 어느 날은 원전, 어느 날은 화장품. 이렇게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날의 주도주가. 그거를 잘 하려면 항상 뭘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면은 현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000억 자산가가 되고 싶어서 맨날 부르짖는 게 뭡니까? 제 방송을 잘 봐라. 그죠? 저를 잘 따라해라.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느냐면은 자기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회원님들에게 수익을 많이 내줄 수 있는 확실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도 어때요? 확실을 가져야 돼. 나는 이 현금 보유를 딱 어떻게 할 거다. 내가 종목 선정은 뭐 이 기법이나 이런 거는 머니킬한테 도움을 받더라도 이 대응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 현금은 내가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 어떤 그 확신이 딱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 미국 시장. 자,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다우지수가 내리고 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란, 이스라엘의 중동 문제입니다. 그럼 이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이란 정부가 팔라비가 있을 때 1979년 이전에는 우리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울에 테헤란로 있죠. 그게 그때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그래서 1979년 이후에 호메이니가 집권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 하메네이입니까? 이름도 어렵더라고. 이 지금 신정 정치가 오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란이 조금 약간 그죠? 좀 혼란스러운 이런 어떤 단계에 처해 있는데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9천 명입니다. 근데 이 인구 9천 명이 상당히 다이나믹한 인구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30%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자꾸 고령화 사회가 되지만은 이 이란 같은 경우는 청년들, 28세 되는 청년이 전체 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젊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2억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사도 지을 수 있고 1200년 정도 되는 페르시아 문화도 있고 산유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고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그죠? 뭐 여성들을 굉장히 그래서 뭐 히잡을 쓰게 한다든지 핵의 농축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어떤 마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네타냐후도 집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18살까지 미국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그죠? 굉장히 국가에 대한 그런 어떤 애국심이 강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디를 갔냐면 이스라엘에 가서 그 군 생활을 이스라엘은 군 생활이 한 6년 되는가 봐요. 거기에서 특수부대의 장교. 그러니까 몸도 튼튼해. 뭐 그리고 또 대학을 간 거 보면은 MIT 그 공대 있잖아. 매사추세츠 그 공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학과 그죠? MBA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도 뭐 좀 과정을 보고 그러면 상당히 이 사람 어때요? 몸도 그하고 머리도 그하고 지금 나이가 트럼프하고 한 3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70대 한 중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네타냐후와 지금 이 머리와 그리고 최연소 총리가 됐죠. 47살에. 33살부터 뭘 했냐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온 장관이라는 장관직은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란과 네타냐후와 이란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구냐면은 트럼프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왜 그러면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걸 싫어하는 거를 도와주느냐. 그건 다 보겠습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유대인들은 많은 걸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뭐 문화도 장악하고 있고 언론도 장악하고 있고 그죠? 금융도 장악하고 있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덜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2주간의 시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2주 동안에 이제 협상을 하자. 너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뭐 핵 농축 이거 뭐 3%도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60%까지 당겼으니까 이제는 0.000%도 안 주겠다. 이제 포기하라. 이제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란은 뭐요?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 이랬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표적 미사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란에 있는 핵 과학자들을 어떻게 잠자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멀쩡한데 그죠? 그 사람들만 꼭꼭 죽였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두렵겠죠. 지금 이란의 어떤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그죠? 지금 전쟁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2200km가 되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지상전을 가지 않고도 뭡니까? 드론이나 미사일로 이렇게 해서 별들의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2주 안에 그죠? 결론을 내지 않고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은 벙커버스트가 뭐냐면
60m까지 그냥 폭파시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밑에 숨어 있어도 이제 이걸 해서 핵 뭐 원심 분리기를 전부 다 폭파시키고 뭐 이런 어떤 지금 참전하기 위한 이런 어떤 전략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 시한이 7월 초입니다.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뭡니까?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죠? 원유, 그다음에 해운주 이런 정도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동이 발발하게 되면은 그저 기름을 뭐 운송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뭐 그저 산유국들이 그저 뭐 뽑아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체될 수 있고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올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원유주의 가장 대표적인 거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가 딱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협은 뭐냐면은 가장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참전해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어디를 봉쇄하겠습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흥하해운과 STX 그린로직스가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귀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트럼프와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베스트가 되느냐 워스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종목이 뭡니까?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걔들의 어떤 기술적 흐름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차트가 똑같습니다. 전부 다 1파를 만들고 2파 수그러져 가지고 옆에서 이제 발발 기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지금 시간차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수들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낌새를 보겠죠. 지금 트럼프가 진짜 참전할 거냐. 그래서 과거의 어떤 역사의 그런 어떤 걸 한번 뭐 데미지를 그거 낳을 거냐. 아니면은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이걸 잘 협상을 해가지고 그걸 이끌어 갈 거냐에 따라서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협상이 잘 안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간에 30%, 50% 최근에 그 흥구석유가 바로 상한가 치고 다음날 상한가를 친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협상이 잘 되고 잘 마무리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5종목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뭐 그 종목이 이렇게 된다고 팍 사는 것이 아니라 딱 낌새를 보란 말이에요. 왜? 세력들이 가장 뛰어난 게 뭐냐면 정보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낌새가 보일 때는 호가창이나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싹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똑같이 흘러가겠지만은 사실 이 지금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지금 이란의 핵을 제거하는 이 지금 상황, 그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뭐 79%인가? 그죠? 뭐 CNN 방송도 약간 이제 뭐 좌파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지금 트럼프가 너무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죠? 뭐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좋겠지만은 뭐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연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 민족이 있잖아, 소수민족. 중국 같은 경우는 우수리우고 해가지고 56개 민족이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이란은 더 많아요. 100개의 소수민족이 이래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전부 다 생각이 어떨까요? 다르겠죠. 지금 자기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정치가 너무 지겨우니까 차라리 막 트럼프가 막 폭격해가지고 막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좋겠다. 이런 민족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어떤 지금 뭐 반발이 일어나고 또 여기도 다 일어나고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지켜볼 만은 해요. 근데 과연 진짜 트럼프가 공격을 할 것인가? 저쪽에서 정말 항복을 할 것인가? 그죠? 정말 그 이란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그죠? 그 중동 지역을 제패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우리 주식시장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상을 해보자 이거죠. 시나리오를 써보면은 만약에 참전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 어이구 대표님 이거 뭐 3,000포인트까지 왔는데 이거 뭐 주식 완전 폭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폭락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종목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시적으로 살짝 조정은 볼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누가 메운다? 해지성 종목들이 메운단 말이에요. 원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운주, 그리고 나중에 또 곡물,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우리 시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작년 10월 달 내가 똑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우리 시장 좋아진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처박는다. 아까 차트 보세요. 미국 시장. 우리 시장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보세요. 자, 보시면은 다르죠. 자, 다우지수 다르죠. 자, 우리 시장 어때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 우리 시장 어때요? 가잖아요. 가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었잖아요. 미국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 시장은 쳐박았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죠? 뭐 대표님은 그거를 알 수가 있느냐? 물론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핑계를 대자면 그죠? 미국 시장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우리 시장은 다 저평가되어 있고 이렇게 어떤 이론적인 걸로 막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간단한 원리예요. 왜? 주가는 한없이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가가 어떻게 계속 땅굴 이렇게 파고갑니까?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또 한없이 이렇게 계속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사이클. 그 사이클을 저는 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지금 이 사이클은 뭐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와, 이만큼 왔는데 3,000포인트까지 왔는데 응? 지금 또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닐까? 그 사이클로 본다면 많이 왔지 않느냐? 많이 왔어요. 많이 왔지만 지금 시장에 돈이 여기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금방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구치고 북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와줘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와줘야 되겠죠. 아직 안 들어왔지요.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원래 코로나 전에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었다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그런 어떤 걸 해야 돼. 왜? 그건 지금까지 왔던 사례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주식 인구 500만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1,500만 명이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2천만 명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 보라고요. 그때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2차 전지, 2차 전지. 그죠? 뭐 술자리에서도 2차 전지 너 그 주식 가지고 있어. 지금 주식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느 날 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그죠? 뭐 차에 타도 주식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도 주식 이야기하고 그죠? 이런 모임에서도 주식. 그때가 이제 꼭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들어와서 준비를 해야죠. 그 꼭지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들릴 때는 서서히 그죠? 뭐 좀 준비해가지고 그죠? 나가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3,000포인트가 되는 이 주식시장에서도 누구나 다 돈을 벌 것 같고 5,000포인트가 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돈을 벌 것 같습니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기술력, 정보력, 그죠? 자금력 이 세 박자가 딱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뭐를 사야 될까? 아까 제가 종목 선정, 그죠? 내가 그 종목을 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어떤 기법으로 갖다 붙여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뭘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은 얼마까지 갈 거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3년은 갑니다. 올해, 내년, 그 다음 해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냐? 이 3년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평생 먹을 거를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또 나중에 또 그죠? 와, 그때 할 걸 그죠? 이래 하지 말고 딱 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5, 26, 27입니다. 그러면 가장 핫한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26입니다. 그러면 중동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중동 사태가 일어나도요. 예?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되느냐? 자기 갈 길을 간다 이거예요. 어디는? 우리 시장은. 아시겠습니까? 이미 그 청사진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의심하고, 그죠? 지금 계속 안 들어오시는 분은 뭐 의심하는 거잖아. 야, 저거 단기고점 다 왔어. 저래갖고 뭐 개인들 뭐 다 팔아먹으려고 할 거야.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도 금방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들어오고 처음 들어온 사람, 그다음 들어온 사람, 이 마지막에 막차를 탄 사람이 제일 괴로운 거지. 지금부터 이 시작하는, 이 여기에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에 그 코스피 시장하고 이 코스닥 시장의 지표를 보면은 코스피는 어때요? 되게 가파르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볼까요? 지금 되게 가파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조정 안 보겠나? 2,800까지 안 보겠나? 저는 안 본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조정을 어떻게 보느냐? 기간 조정을 보는 거예요.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04 조금 깼다가 3,004 올라왔다가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게 지금 이격이 좁혀지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가 지금 너무 좋아요. 아직 이 코스닥 시장은 돈이 안 들어왔어요. 코스피 시장은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는데 이 코스닥 시장은 안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 시장에서 약간 3,000포인트에서 2,900과 3,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죠? 지금 보면은 이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짝 띄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불이 붙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맨날 그 여러분들 막 경제방송 그죠? 막 이거 좋아요 뭐 그죠? 매수가 좋아요, 매도가 좋아요, 이 종목 너무 좋아요. 그런 것만 듣지 말고 제 얘기를 좀 들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내가 했는 말 틀린 거 뭐 있더냐 이거죠. 내가 이 방송 지금 4년째인데, 예? 다른 사람들은 맨날 어때요? 막 지수 막 폭락하면 더 깨집니다. 뭐 지금 주식 사면 안 됩니다. 막 이랬잖아. 저 뭐라 했어요? 사라 했잖아. 사세요. 지금 사는 자리입니다. 지금 뭐래요? 지금 너무 단기 고점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뭐 안 됩니다. 뭐 조정 시 매수하세요. 조정을 언제 줄 줄 알고요? 저 지금 뭐래요? 들어오라잖아 지금. 아시겠습니까? 예? 남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 남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이 생각하지 않는 그 이면의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자꾸 이제 보고 하셔야 승자가 되는 거지. 그죠? 남하고 똑같이 야 저거 2,800까지 조정 본다더라. 우리가 조정 볼 때 들어가자. 조정 볼 때 뭘 들어갈 겁니까? 시장이 주도주는 맨날 나오는데.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또 여러분 이럴 겁니다. 이야, 저거 뭐 3배나 상승한 걸 또 얘기하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돈을 못 벌어. 자, 제가 이 지금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 잘 보세요. 뭐 이 종목 하늘까지 날아간다. 뭐 이런 종목 뭐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거 다 보세요. 보면은 제가 말하고 나면 그 다음날 다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빨리 분석을 해보세요. 왜 저 전문가는 앞을 내다보고 있는지. 그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이거 유튜브에 좀 올려놨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조정을 이만큼 뭐 5만 원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 5만 원 보면 끝났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정을 5만 원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무슨 조정을 봐야 되느냐? 기간 조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지금 이 지수가 꺾일 때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이랬지 않느냐 해서 막 이래 안태하지 말고요. 예. 자, 보면은 이 종목은 지수가 꺾일 때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러분 생각처럼 뭐 예를 들어 6만 원이 뭐 4만 원 푹 가고 뭐 8만 원 푹 가고 이게 아니에요. 완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왜 이 종목이 가느냐. 정부의 정책하고도 다른데, 그죠? 다르지만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가는 거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떤 분석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주식시장에서 분석은 가장 간단해요.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건 뭐예요? 세력이 있나 없나. 그것만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진짜 워렌 버핏처럼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10년 동안 들고 가고 싶어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그죠?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굉장히 강하죠.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말씀드립니다. 자, AI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거 한방이에요. 제가 이날이었죠. 이날 지금 트레이딩을 시키면서 봤을 때 한방에 20억, 30억, 만주, 2천주, 3천주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오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쉽게 끄지지 않습니다. 자, 신세계 INC 잘 보세요. 내가 여기 12,000원, 13,000원 했을 때, 그죠? 요 얘기 줬을 때
안 간다고 지금 제가 방송할 때 밑에다가 안티하고 그죠? 가는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얘가. 지금 이제 22,000원 가 있네요. 내가 뭐랬어? 이건 우량주로 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는 눈하고 내가 보는 눈이 엄청 차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뭐로 붙었습니까? 지금 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붙었잖아. 가장 시장에 핫한 그걸로 붙었잖아요. 그때는 뭐 트럼프 아들이 오고 어쩌고 트럼프 어쩌고 이런 거 했지만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제가 드리는 큰 그림이 나오는 거. 내가 이랬잖아. 여기서 그냥 아무데나 사놔라. 그죠? 사놔시면은 뭐 된다 이러면 뭐 그죠? 난리를 쳤잖아. 뽀득뽀득하면서 그죠? 뭐 했잖아 여러분들. 그죠? 뭐 했어요? 뭐 볼 줄 아는 차트를 볼 줄 모르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 지금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너무 순간적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는 막 괜찮다 이러면 있잖아요. 막 괜찮아.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카카오. 멋지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 카카오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3인방입니다. 걔들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여기 또 한전기술도 지금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인데 매매 스킬은 다 다릅니다. 지금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수가 갈 때 그저 가는 그런 어떤 방향이라면은 요는 한전기술이다, 카카오뱅크다, 카카오다 뭐 이런 것들 약간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D&D 파마한테 기억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죠?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토요일 날 딱 말하고 나니까 월요일 날 상한가 빵 쳤죠.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호가창이 좀 얇다. 그러니까 좀 잘 봐라 했는데 재료 나오면서 아침에 바로 상한가를 빵 때려줬습니다. 자, 오늘 또 그런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가장 그한 게 뭐예요? 한정된 자금으로 빨리 수익을 만드는 방법. 이거는 뭡니까? 자, 한정된 자금으로 빨리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베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베팅을. 그죠?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되느냐? 주도주에 베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도주. 어떤 주도주? 그날의 주도주든 그죠? 아니면은 전체적인 주도주든 말도 잘 안 나오네. 그죠? 예, 베팅을 잘해야 되는데 솜씨가 있으면요. 이 데이 트레이딩의 기술자는 딱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다. 어제 같은 경우는 카카오다. 그죠? 카카오페이다. 풀베팅 할 수 있죠. 기술이 있으면. 하루만 해도 엄청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팅이라는 거는 뭐냐? 실력이죠. 다 실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실력은 뭔지 아십니까?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크는 거는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서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니까요. 이 베팅도 실력이고요. 이 베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대응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응도 뭐냐? 실력이라는 거예요. 주도주는 그러면 왜 이 주도주를 해야 되느냐? 이 주도주라는 것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가장 늦게 죽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가 이 시장 전체의 주도주가 누구라고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5만 원대에서는 외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 이틀 팔 때 이거 뭐 이제 그 하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의 어느 날부터 손바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손바뀜이라는 걸 이해를 했냐면 외인들이 그래 주구장창을 팔면 예를 들어서 앞에 그 제가 차트 보시면은 어때요? 차트가 무너져야 돼. 차트가 무너져야 되는데 차트가 안 무너져. 올선을 딱 살리면서 차트가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판다라는 거는 뭡니까? 손바뀜이라는 거지. 누군가는 받아준다는 거지. 팔아도 지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보니까 어제부터는 또 사더라고. 6만 원대는 또 사.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뭡니까? 시장 전체의 주도주다. 그러면 시장 전체의 주도주는 뭡니까? 지수가 갈 때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라면은 그날의 주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의 주도주. 이런 건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날에 맞는 트레이딩 기법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추세 종목은 어떻게 매매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적인 흐름이었고, 어느 날은 추세가 되고, 어떤 종목은 이거는 계속 뭡니까? 단기적인 흐름이 돼야 되고, 어떨 때는 추세가 돼야 되고,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까지는
정말 초보자분들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절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초보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칙연산을 해. 더하기 빼기 하고 나면 그거 뭐합니까? 2차 방정식하고 함수하고 그다음 미분적분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정을 내가 더하기 빼기만 해도 뭡니까? 이 과정을 2차 방정식 함수 이걸 다 빼고도 바로 미분적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누구에게 배우고 어떻게 경험을 쌓느냐에 따라서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망쳐진 부분이 뭐냐면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뭐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경제방송이 많이 망쳤다. 왜 망쳤느냐? 경제방송에서 진실하게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는다. 왜? 자기도 피해갈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매뉴얼대로 원론적인 거를 배웠다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어떻느냐? 그 원론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께서 캐치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시장은 이래 움직인다. 이래 움직이기 때문에 이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99명이 전부 다 그래 얘기하니까 아이 저거 뭔 소리야? 저거 또 저만큼 상승한 거 갖고 저 뭐 저 데이 트레이딩 뭐 쓸데없는 거 뭐 이래 얘기하잖아요. 뭐 주식 저게 무슨 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식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분석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에 맞게끔 내가 거기에 같이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주도주라는 거, 그죠? 내가 주도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베팅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그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자고요. D&D 파마텍 그죠? 바로 월요일날 상한가 빵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제가 드렸던 몇 개 안 되는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고요. 금요일날 아침에 살짝 지수가 빠지면서 해지성 종목들이 뭐가 나왔냐면은 화장품, 그 다음에 여행주, 막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시장에서 무슨 쓰임이 있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해지성 종목들이 뭐가 나왔어요? 원유나 뭐 그 해운주 이런 애들 나왔는데 지금 걔들은 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중동과 관련돼서 움직이는데 걔들 지금 반응이 뭐 별로 그 없잖아요. 지금 어떤 이슈가 2주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 화장품 나왔어요. 한국 화장품. 그다음 뭡니까? 코리아나. 그 외에도 많이 나왔어요. 토니몰이라든지 한국 뭡니까 마녀 공장이라든지 삐아라든지 이게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는데 얘들이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의 기법에 의해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두산표세. 자, 요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볼만하겠죠. 그죠? 얘는 지금 신고가를 썼어요. 쓰고 뭐가 형성돼 있냐면은 돈이 들어왔어요. 그 뭐 두산표세 수소 2차 전지 근데 얘가 왜 나왔지? 뭐 두산표세 2호 뭐 3, 1호 이러면서 막 움직여 주기 시작했어. 일단 돈이 들어온 종목은 뭐라고 했죠? 쉽게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CK솔루션 같은 경우는 워낙 바닥이니까 또 솜씨 없는 분들은 또 여기서 해봐야 크게 뭐 다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뭐예요? 경쟁도 어떤 경쟁입니까? 무한 경쟁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남과 똑같이 해가지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남이 생각하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을 보고 트레이딩 방법도 남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남과 똑같이 안 하고 뭐 거꾸로 해가지고 머피의 법칙처럼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 밴드나 유튜브에 와서 제가 뭐 매일 드리는 그런 얘기들을 참고해서 이번에 한번 멋지게 주식시장에 한번 승자가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